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전 권리 분석을 좀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서는 부동산 등기부 상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는,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부동산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권리가 소유권 다음에 근저당권입니다. 실무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 중에서 저당권은 보실 일이 없습니다. 모두 근저당권만 보실 겁니다. 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권리이고, 이 근저당권은 선순위라면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은 이렇게 등기부상에 공시가 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앞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근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 권리는 물권이라 합니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이죠. 그중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 중 이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없지만 담보권으로서 권리가 인정되게 됩니다. 간략하게 이 저당권의 내용을 보시면, 이 저당권은 이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 수익권이 없습니다. 점유는 하지 않지만 그 채권을 담보해서 이 채무자가 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담보권에 대한 실행을 하는 것이죠. 등기부의 공시, 즉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 순위가 등기부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은 꼭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상권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저당권은 매각, 즉 경매로 인해서 항상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소멸은 되지만 내 순위에 비추어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는 항상 가지는 것이죠.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모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자유롭게 성립됩니다. 다만 등기하여야 효력을 갖는 이 저당권들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시되지 않으니까 제3자가 알 수 없겠죠. 내가 등기한 날짜보다 후순위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권리에 우선합니다. 내가 먼저 이자들보다 후순위 아닌 선순위로 등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증명은 등기로서 공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은 저당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물권입니다. 모두 큰 의미에서는 저당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채권액이 변동되더라도 장래에 그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이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그 채권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만, 근저당권은 미리 정함 없이 향후에 장래에 채권 최고액이란 것을 기재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즉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채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컨대 A와 B 간에 금전 대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일 때 이 B라는 자는 A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렸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 이자도 주기로 했겠죠. 이때 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채권액이라는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액은 모든 채권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1억을 빌리면서 이자를 계속해서 연체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도록 2년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자는 1년분으로 제한되는 것이죠. 채권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미리 예상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 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채권액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연체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그렇더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있다면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 외에 또다시 5천만 원을 더 빌렸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범위라면 약정에 의해서 모두 담보되는 것이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액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장래에 5천만 원을 더 빌렸다 하면 이 5천만 원은 담보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에서 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일 경우 모두 근저당을 택하지 일반 저당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할 때 모습을 보시면 결산기는 장래 지정형, 그 채권 최고액은 내 대출금, 즉 대여금의 1억이라면 110% 또는 120%, 1억 1000 또는 1억 2000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죠. 채권 최고액은 둘 간의 계약 합의 나누기 때문에 1억을 빌려주고 1억 5천, 2억, 3억을 설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 A와 B 간에 1억이라는 금액의 금전 대여 계획이 있으면 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등기를 했다면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 1억이 등기를 마쳤고, 그렇다면 현재 이 채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그리고 등기도 있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을 갖는 것이죠. 그 중간에 1억을 전부 변제해서 영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후 또 1억을 빌렸는데 등기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당권 등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인 채권이 없어지면, 0이 되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등기 여부 관계없는 것이죠.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를 마셨다면 1억일 때 근저당권 효력 당연히 있는 것이고, 물론 채권 최고액 정하겠죠. 중간에 돈을 갚았습니다. 영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당권 등기는 그 효력을 다하지 못하겠지만 이후에 또다시 1억을 빌렸다면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1억이라는 채권이 발생함으로써 둘 간에 이 근저당권에 대한 유효형의 합의,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말소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부동산에서는 근저당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한 차이점을 보시면 저당권은 현재 발생한 채권을 확정적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등기하려고 하면 채권액이라고 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 최고액을 미리 예상하죠. 현재 채권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채권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유형의 합의, 근저당권에 대한 유형의 합의로 인해서 성립하는 것이죠. 또한 이 저당권은 채권 변제, 1억 빌렸다가 영원이 되면 등기 있든 말든 소멸입니다. 더 이상 사용 못합니다. 근저당권은 내가 그 설정 기간 내에 채무에 변동되더라도 채권 채권 범위 내에서 0원 됐다가 1원 됐다가 1억 됐다가 이런 변경관이 거치더라도 각각 그 채권의 소멸, 생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이 저당권을 등기하면 변제 전, 즉 갖기 전에는 그 채권에 종속해서 전제하죠. 따라서 채권이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에 근저당권은 부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종성의 완화로 영원이 되었으면 물론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겠죠. 다시금 1억이 되었다면 이 근저당권은 부종성의 완화,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등기 상황 증명서, 즉 등기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두 근저당권으로 등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삭선이 그어진 이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순위번호는 효력 없는 등기는 없는 것이고, 형식상 2번으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형식상 3번으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 등기가 효력이 없으니까 순위번호 1번이 된 것이고 순위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저당은 접수된 날짜 2013년 6월 25일 이때 이 근저당권 순위가 등기부상 확정되는 것이고,
2013년 6월 23일 이때 이 두 번째 등기가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동순위, 그리고 이 같은 구, 같은 등기부 1구에서 이렇게 같은 날 설정되다 하더라도 접수 번호가 틀립니다. 197954, 197955 순위 번호가 틀리죠. 따라서 첫 번째 근저당권, 두 번째 근저당권, 그 순위는 1번, 그 순위는 2번이 되는 겁니다.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설정 계약에 의한 것이고,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하는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접수하고 그 순위가 지정되는 것이죠. 근저당권은 항상 채권 최고액의 기재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이 채무자의 기재도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자의 기재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등기부상 권리 내용을 볼 때 여기 있는 이 근저당권이 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물론 각 구와 1구 사이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은 모두 돈과 관련된 채권, 즉 금액이 나오고 있죠. 모두 돈과 관련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내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등기된 근저당권은 이렇게 외부에 공시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소유자, 채무자 등이 이 등기가 잘못된 것이야, 이런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없는 한 등기는 유효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배당 절차에서도 법원에서는 저당권의 순위를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것이죠. 저당권의 내용을 하나 더 보시면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수한 날짜는 2022년 2월 16일, 접수번호가 있죠.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그 채무자가 있고 근저당권자가 있고, 별도로 공동담보 목록이 있습니다. 이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 함은 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현재 등기된 이 부동산 외에도 공동으로 담보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장 및 광역재단 재단법에 기해서 목록 2022 36호로 목록 번호가 있는 것이죠. 이 목록 번호를 확인하고 싶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할 때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 제6조 목록 2022-36호를 같이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등기사항 지면서 뒷장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죠. 주로 기계기구 같은 그런 것이 이 목록 속에 들어간 것이고, 공동담보 목록은 모두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등기부를 발급할 때 이 공동담보 목록을 같이 체크해서 발급하시면 이렇게 1년 번호 1번, 3번, 4번 삭성권을 했으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일부 포기라든지 아니면 분할로 인해서 이렇게 이 집원은 없어진 것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도 이렇게 순서가 있네요. 그중 하나는 없었으니까 아직까지도 6필지에 담보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이 부동산이 옆에 인근에 붙어 있다면 일괄 경매 대상, 그렇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때는 각 개별 물건별로 하나의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 1번, 2번으로 분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저당권, 근저당권이라는 물건에 있지만, 이 근저당권은 저당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물건이고,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저당권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이 근저당권은 등기로 인해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인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자기 근저당권에 기해서 이 배당을 받을 때에도 원인 증서인 차용증 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확인할 때 돈과 관련된 권리는 항상 소멸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 또한 배당으로 소멸한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번 시간은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 분석편을 간략히 확인했습니다. 이 기본 강의에서는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